비폭력 대화 명절 특집 위기를 평화로. 나 자신과 연결이 끊어지면 화가 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너무 오랜만에 뵙죠? 잘 지내셨어요? 작년 12월에 업로드하고 오늘 9월이니까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강의 때 제가 곧 유튜브 다시 이어갈게요. 이렇게 약속해 놓고 이제서야 지킵니다.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하려고 보니까 구독자가 2,870명으로 늘어나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2,000명 넘기 전에 보고 못 봤던 것 같아요. 그 앞에 영상에서 부끄러워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 못 하는데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비폭력 대화를 실천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같이 축하하고 싶고 얘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떤 분이 선물로 주신 건데 너무 예쁘죠? 기린 베이비예요. 네, 이 아이를 왜 데리고 왔냐면 우리는 이렇게 긴 시간 여러 사람하고 같이 있고 이러면 내 안에 숨겨진 나의 아이, 내면의 아이가 막 떠오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아이의 상처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기억들이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나를 잘 돌볼 수 있는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선물 주신 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 저랑 또 워크숍으로 만나시면 얘를 한 번씩 또 만져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1월 3일 날 쓰러지셨고, 아버지를 간병하고 또 돌보는 일에 집중하느라고 실은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겨우, 최소한의 강의를 하면서 지금 지냈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아버님은 잘 회복하셔서 지금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고, 저도 피로가 누적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제서야, 여러분들을 만날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요. 또 특히 추석 이 명절 때 뭔가, 특집 하나 해달라. 이미 싸우고 난리 났다. 비폭력 때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오늘은 저도 사실은 장 다 받아놨거든요. 음식 해야 되는데, 음식하기 전에 여러분들부터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큰일 났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 어떻게 제작했었는지 잊어버렸고, 편집하는 것도 다 잊어버려서 아마도 시간이 오늘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자연스럽지 않은 순간순간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제가 다시 기억을 되찾고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우리 마음을 같이 돌보기로 해요. 송편 만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오셨나요? 이 송편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저는 송편을 잘 빚으면 예쁜 딸을 낳는다고 해서 정말 예쁘게 만드는 걸 연습을 했고, 그동안, 이렇게 많이 만들었죠. 그리고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아들만 둘 낳더라고요. 어떡하죠? 아무튼, 뭐, 저와 비슷한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는 또 음식에 또 여러 가지 물건에 우리의 이야기들이 녹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같이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자극이 되기도 하는데 이 마음을 좀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명절 때 만나면 어때요? 옛 이야기 하다가 싸우기도 하고요. 너는 고기는 실컷 먹었잖아. 뭐, 너는 가외에 다 했잖아. 너 등록금 네가 벌어봤어? 아니면 뭐 나는 맨날 불어 터진 거 먹었어.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싸워요. 그 다음에 음식 먹다가 누군가 툭 무심히 던진 말에 기분이 상해서 젓가락을 내려놓기도 하고요. 또 너는 연봉이 얼마라며? 너 어느 학교 다닌다며? 이러면서 비교당하면서 서운하기도 합니다. 결혼 안 할 거냐고, 뭐 아기는 안 낳냐고 이런 사적인 질문을 받으면서 곤혹스럽기도 하고요. 이제 안 만나야 되겠다. 더 이상 만날 수 없겠다. 이렇게 미래를 떠올리면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디나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비폭력 대화 기억하기로 해요. 비폭력 대화 어떤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비폭력이란 우리 마음 안에서 폭력이 가라앉고 우리 본성인 자연스러운 연민으로 돌아간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비폭력 대화는 우리가 날 때부터 지닌 연민이 우러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맺고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대화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는 수시로 폭력성이 드러나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뭔가 내가 피곤하고 힘들면 나의 폭력성이 훅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폭력성이 가라앉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연민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저는 뭐 가끔은 인간성이나 영성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연민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우리는 그 연민으로 다른 사람과 유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연민으로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맺을 것인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때 시댁이나 뭐 처가 또는 본가에 갔을 때 충족 안 되는 욕구가 무엇인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제가 수업에 이 주제로 이야기하면 정말 와, 뭐 너무너무 많은 욕구들이 튀어나옵니다. 아, 우리가 그런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는 걸 알아차리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욕구랑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기를 앞에 안고 지금 설거지를 시작하려고 고무장갑을 끼고 일단 너무 화가 나나 봐요. 이글이글 지금 불타오르고 있죠. 저도 이 모습을 보니까 신혼 때가 생각이 나요. 신혼 때도 아니죠. 몇 년 됐으니까. 근데 첫 아이 임신을 했을 때 추석 다음날 낳거든요. 저희 아이를. 그 추석날 끝까지 설거지를 하면서 네, 속상해했던, 서글퍼했던 그 어린 시절이 좀 떠오르네요. 명절을 지내면서 충족이 안 된 욕구를 같이 볼게요. 어때요? 휴식, 그죠? 자기 돌봄, 자기 보호, 공평함, 공평하지 않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여겨짐. 그래서 이 욕구가 비극적으로 표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에서 저도 귀한 자식이라고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존중과 배려, 즐거움, 자유로움, 홀가분함. 예측 가능성도 충족이 안 되죠. 나는 몇 시에 나가야지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때 손님들이 오신다던가 아니면 나는 10만 원 써야지 그랬는데 20만 원을 쓰게 된다던가 아, 나는 이렇게 하면 아마 감사를 받을 거야, 인정을 받을 거야 이랬는데 비난을 받는다던가 아, 예측 가능성 네, 충족 안 됩니다. 그다음에 신뢰 도와줄게 이러면서 가서 눈치만 보는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함께 하자 이래놓고 자기 동창 만나러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로 양쪽에 똑같이 하자. 그리고 다시 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뢰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연결이 끊어지기도 하고, 소통이 안 되기도 하죠. 나는 모르는 이야기여서 즐겁지 않기도 하고요. 잠도 못 자고, 그 다음에 화장실 들락거리는 것도 힘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충족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찾아놓은 거 말고도 여러분들 욕구로 나는 이 집안에서는 이런 게 충족이 안 돼.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욕구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머물러 봅니다. 휴식. 나는 얼마나 이 욕구가 중요하지? 여러분도 중요하시죠? 자기 돌봄. 자기 돌봄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 중요하게 여겨짐. 이거는 또 얼마나 필요하지? 소통이 나한테는 얼마나 필요해? 자유로운 거 나는 얼마나 원하고 있어? 이렇게 보시면서, 이것이 충족됐을 때, 지금 여기 있는 많은 욕구들이 충족되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지도 기억해 보세요. 내가 충분히 쉬고 자기 자신 돌보고 보호하면서 공평함이 여기서 충족되고 또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분들이 계시고 서로 신뢰할 수 있다면 자유로울 수 있다면 내 표정은 어떨까? 엄청 표정이 밝겠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여기서 걸어 다니지? 신나게 걸어 다닐 거예요. 어깨를 탁 펴고. 그죠? 그리고 나는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이 욕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랑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함께 해봅니다. 우리가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았다고 상처를 입었다고 고통스럽다고 좌절만 하고 화를 내면 또 긴장만 하고 있으면 자기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네.
자신의 느낌과 감각과 욕구랑 만나봅니다. 앞에서 충족 안 된 걸 봤어도 계속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공감이 안 되고 이게 반복된 거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도 이랬었지, 뭐 재작년에도 이랬었어. 이렇게 계속 생각으로 연결되면 더 좌절스러워요. 그래서 다시 그럴 때 반복하세요. 지금 내 몸이 어떻지? 내 느낌이 어떻지? 내가 무엇을 원하지?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나 자신과 연결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충족된 욕구는 또 뭐가 있을까?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충족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시댁 갔을 때. 내가 처가에 갔을 때. 아니, 저는 이렇게 싱글 라이프를 잘 즐기고 있는데 본가에 가는 건 너무 괴로워요. 막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충족된 욕구도 있어요. 천천히 떠올려 볼게요. 연결. 네. 연결이 아까 안 되기도 했죠. 근데 연결이 또 되기도 합니다. 돌봄. 내가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는 순간이 되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이 돌봄과 사랑을 받기도 하죠. 음식. 평상시에 잘 안 먹던 음식을 먹기도 해요. 물론, 나는 명절 음식 싫어요. 뭐 이러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뭐, 각자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통. 아까 안 되기도 했지만, 소통이 또 뭐, 그때 명절 때 가야지 그나마 소통이 되기도 하죠. 배려받기도 해요. 아이, 좀 쉬어라. 너는 뭐, 좀 나갔다 와라. 뭐, 이런 배려를 받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기도 하고요. 또 즐겁기도 하고, 애착 형성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도 하고, 서로 주는 것, 주고받는 것이 있고, 또 협력을 해서 이 행사를 치러내기도 하죠. 그리고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더 풍요롭다고 지지받기도 하고 서로 돕기도 합니다. 감사가 전해지기도 하고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고 관심을 서로 충족하기도 하고요. 소속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소속감은 인간한테 되게 중요한 욕구예요. 왜냐하면 뱃속에서부터 우리 엄마랑 연결되어 있었죠. 그래서 소속감 되게 중요합니다. 공동체. 또 다녀와야지 마음이 편한 거, 정서적인 안전, 기여, 뭐 존재감 이런 게 충족이 되기도 해요. 의외로 많지 않아요? 충족 안 된 것만 집중을 했다면 충족된 것도 이렇게 찾아보시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이 욕구랑 또 천천히 연결해 봅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소속감과 공동체는 나한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서로 감사를 전하고 감사를 받는 것은 내 삶에서 얼마나 활력이 되는지,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정성 들인 음식을 먹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서적인 안전은 나한테 얼마나 필요한지 이렇게 머물러 봅니다. 먼저 욕구 에너지랑 연결하는 건 뭐냐면 단어랑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돌봄, 사랑, 이렇게 단어랑 만나면서 그 단어가 주는 그 분위기, 이미지, 에너지, 이런 것들과 함께 있어 보고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고 또 그것이 충족됐을 때 나는 어떤 상태가 되는지 천천히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갔을 때 충족되는 게 잘 안 찾아지면 다시 뒤로 가셔서 갔을 때 충족이 안 되는 것과 충분히 만나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하고 가고 안 가고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요. 가기로 선택을 했다면 가면서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가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가면서 충족되는 욕구를 어떻게 돌보실 것인가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창의적으로 모색해 보는 게 중요해요. 비폭력 대화를 한다라는 건 우리의 창의성을 발달하게 하는데요. 나의 욕구, 너의 욕구, 그다음에 나의 느낌, 너의 느낌을 같이 보면서 이 편도체가 좀 안정화되고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내가 대안을 찾게 되죠. 항상 우리는 관찰, 느낌, 욕구, 부탁만 찾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거기에서 좀 심화가 되면 나의 욕구와 상대 욕구를 동등하게 보고 어떻게 하면 함께 충족할 수 있는가 창의적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생에서 일어나는 축하와 애도 뭔가 충족이 되는 것과 충족이 안 되는 게 동시에 항상 일어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돌볼 것인가 이것을 떠올리면 우리는 좀 더 삶이 풍요로워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전을 부치면서 송편을 만들면서도 또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들었을 때도 그 순간에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이라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나 자신과 연결을 합니다. 자기 연결을 하면서 현존한다는 건 지금 그 순간, 이 순간에 '내 몸은 어떻지? 지금 어떤 상태야? 그다음에 나의 마음은 어떻지? 나는 이 느낌 뒤에 이 원하는 게 뭘까?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욕구랑 잘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음식을 먹고 같이 공동으로 많이 쉬는 날이 있을 때 소외되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또 각자의 방법으로 같이 잘 돌봤으면 좋겠고, 특히 가족 안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우리가 좀 더 여유롭고 따뜻한 마음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걱정돼요. 늘어난 몸무게를 어떻게 돌볼까? 사람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또 어떻게 우리는 몸과 마음을 같이 돌볼 것인가, 이것도 함께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렇게 욕구와 만나 보니까 내가 명절 때 갔을 때 충족되는 욕구와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만나 보고 어떻게 돌보실 것인가 떠올려 보시면 아마도 이번 명절은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요? 오고 가시면서 너무 비극적인 표현하지 마시고 그 뒤에 욕구랑 연결하면서 평안한 연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고 계시거나 아니면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여행 중이실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이시든 욕구를 잘 들여다보고 그 에너지랑 연결하면서 평화롭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추석 인사 전할 수 있어서 기쁘고요.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YJ MBC 이윤정이었습니다. 다음에 손잡으러 올게요.